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맡은 거는 바닷속 AI 세상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걸 주제로 준비했고요. 선생님은 대전 삼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성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동문초 친구 한번 시켜볼까요? 한번 발표해 줄래? 물고기 나왔어요. 또, 자, 동건이? 공포. 공포. 왜 공포라고 생각했어요? 깊고 어두우니까. 혹시 또 동문초 친구 또 얘기해 볼까요? 상어. 상어. 상어 좋아요. 현우? 크라켄. 크라켄. 사로. 고래. 고래. 좋아. 여러분이 지금 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자주 만난 바다의 모습은 첫 번째는 제주도의 사진이에요.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 주상절리 아름답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 바닷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런 바다의 모습 말고도 이런 바다의 모습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어떤 바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 환경오염. 일단 여기 새 주변에는 약간 이거는 그물 같은데 폐그물이라고 해서 그물을 못 쓰는 그런 게 쓰레기로 모여서 나온 거고 바닷가에도 해양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선생님이 이제 2024년에 바다 뉴스 기사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걸 보고 나서 가장 큰 글씨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뉴스 펭귄 들어본 친구? 들어봤다. 자, 뉴스 펭귄은 뭐냐면 새로 생긴 신문 회사예요. 인터넷 언론인데 뭐를 다루냐면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오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사. 이걸 뉴스 펭귄이라고 해요. 또 다른 사진, 다른 글씨 한번 볼까요? 기억 남는 거? 최고 기온. 우리 지금 오늘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6월인데 내일 대구는 35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더운 날씨. 또 다른 보이는 글씨 있을까요? 기후위기. 기후위기 좋아. 딱 선생님이 원하는. 또 중요성. 또 해영화. 좋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등등. 여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보면 어쨌든 바다를 검색해 봤을 때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뭐 즐겁게 노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해양 쓰레기나 기후위기 이런 게 연관어로 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 그리고 AI를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바닷속 AI 함께 떠나볼게요. 먼저 영화 타이타닉 혹시 들어보거나 봤던 친구 있나요? 자, 타이타닉은 있잖아. 1912년에 엄청 큰 배였는데 이게 빙산이랑 충돌했어요. 빙산은 다 알고 있나요? 네. 바다 위에 얼음으로 둘러싸인 산이야. 3시간 만에 1,5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세계 최대 해난 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느낄 때 배를 타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위험하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은 이 배, 큰 배, 타이타닉이나 일반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준용이? 선장, 좋아, 선장. 그 다음. 선장만 있으면 될까요? 사로? 공기는 이제 우리를 감싸주니까. 보면 첫 번째 선장이 필요해요. 선장은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듯이 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고 운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배에 보면 기계들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다루는 기관사가 있고, 세 번째는 항해사. 선장을 도와가지고 배를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항해사 등 많은 사람이 필요해. 근데 이 배를 운항할 때 자율주행 기술 들어봤나요, 얘들아? 친구들? 자율주행 기술 들어봤죠?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배에 접목된다면,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편해져요. 또 위험해.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말해볼 친구.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 뭐다 한번 말해볼 친구 있나요? 자율주행 기술. 친구가 한번 얘기해볼래? 자동으로 주행하는 거.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럼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안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본 광고의 내용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좀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거. 일단 광고에 나올 때 운전을 누가 했어요? 사람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귀신을 봤을 때 여러분이면 놀랄 것 같아요? 안 놀랄 것 같아요? 놀라. 근데 기술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을 한번 같이 선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공부해 볼 건데, 자율운행 선박은 뭐냐면 선박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제어하여 운항하는 기술이에요. 일단 스스로 선박에 뭐가 들어갔을까? 로봇, 또 인공지능, 센서, 약간 반도체 같은 게 선박에 들어간 거고, 주변 상황을 인지해.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를 예를 든다면 빙산을 만나면 부딪혀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혹시나 배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물이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스스로 제어하고 자율주행으로 운항하는 기술을 말해. 자, 이런 기술이 있는데 자율운항 선박에는 4단계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 기술은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일단 배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이 배를 탈 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제공해 주는 거야.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갈 거야. 어떻게 가는 게 최적의 경로일까? 이 길로 가면 배를 안 충돌하고 갈 수 있어요. 라든지 내일 날씨가 어때? 내일은 날씨가 어떠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좀 조심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빅스비나 집에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2단계는 선원이 승선하는 건 맞는데 비상운항 상황만 개입해. 이건 뭐냐면 평상시엔 사람이 할 게 없어. 사람은 타서 관리만 하면 돼. 근데 혹시나 배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사람이 해결한다. 사람이 해결한다. 세 번째는 사람이 아예 안 타. 그리고 장애 예측 진단이 자동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배에 일단 사람이 안 타고 스스로 빙산을 보면 피하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내일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 태풍이 온다 이러면 스스로 피해가고, 이게 자동화된 거예요. 4단계는 뭐냐면 완전 자율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로봇, 영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배가 스스로 출발하고 물고기를 잡고 왔다 갔다 빙산 피해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단계에 도달했을까요? 3, 또 2, 또 1,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기술도 마찬가지고 1단계에서 약간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충분히 돼.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연구나 그걸 통해서 사람이 타지 않아도 노력을 할 수 있구나.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고 있어요. 자, 자율운항 선박에서 이제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자율화, 지능화 해서 항로의 의사결정. 이건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 이렇게 앱이나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로 부모님이 내비게이션 쓰시는 거 본 친구. 요즘 이렇게 설치되는 배에 있잖아요. 요즘 판매되는 배에 필수적으로 깔리는 게 뭘까요? 이거 안 깔면 팔질 못한대. 나왔어, 내비게이션.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필수예요. 근데 왜 내비게이션이 필수일까? 길을 알아야 돼서. 요새는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이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이란 단어 다 알죠?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면 원하는 위치로 최적의 경로로 가기 때문에 기름이 다른 것보다 조금 들어. 그래서 환경을 좀 더 아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원거리 통신. 선박이랑 육상이랑 네트워크인데 이따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 대전에 삼성중공업이라는 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 연구소가 대전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른 밑에 경상도 지방 거제도에 삼성중공업의 조선소가 있어. 대전에서 거제도까지는 한 250km 되거든요. 거기를 서로 원격으로 무선으로 연락해가지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안전보안 해서 화재랑 침수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고, 네 번째는 선내 네트워크라고 해서 선박의 생산, 정보 수집, 저장. 그래서 이건 이런 경우에요. 보통 우리가 5월에 가면, 6월에 가면, 7월에 가면 우리가 날씨를 스스로 기억하죠. 7월에 날씨가 어때요? 더워. 8월에는? 11월, 12월에는? 추워. 그 날씨를 우리가 알듯이 배도 이 위치에 가면 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저 위치에 가면 저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이거를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지만 요새는 AI, 내비게이션이 바닷속에 최적의 경로를 제공해서 편하게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 설명한 거 내비게이션 의무화.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으로 배가 운전하면 해양사고 감소율이 75%나 줄어든대. 왜냐하면 밤에 솔직하게 너희가 밤새서 막 놀아본 적은 있죠? 밤새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선생님도 막 군 생활을 하면서 밤을 새 본 적이 있는데 솔직하게 밤을 새면서 졸면 안 되지만 졸려서 졸아. 배를 운전하다가도 너희가 배를 운전한다 생각해서 새벽 4시까지 운전을 해. 앞에는 까만색 불만 보여. 그러면 잠이 올까 안 올까?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해양사고가 줄어들 수 있고, 아까 말했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최적의 경로로 가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운영 비용도 절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배는 이제 이지고라는 배예요. 이지고. 자, 이게 이지고라는 배예요. 이제 삼성중공업이라고 해서 여기 출발 위치는 대전. 대전에 대덕연구소에 삼성중공업 연구소가 있어. 그리고 거제도에 삼성중공업 이제 조선소가 있어요. 배를 만드는. 이 이지고가 대전에서 삼성중공업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혹시 알티노 조종해본 친구? 이제 우리 삼성초 친구들은 알티노라는 로봇을 조종해봤는데, 우리가 알티노를 조종할 때 알티노가 내 스마트패드랑 근처에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근처. 근데 얘는 이제 250km라는 거리를 가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인 거지. 자,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운전자 없이 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었지만요. 지금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부상했죠. 그런데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서 선장 없이 다니는 무인 선박도 머지않아 우리나라 해상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인 선박 시험 운항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안전요원조차 타지 않는 완전 무인화 테스트를 최근 성공했거든요. 선박의 레이더와 센서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정한다는 이 무인 선박. 바다 곳곳에 떠있는 양식장 부표는 물론 마주오는 어선 등 장애물까지 모두 피하며 바다 환경 탐사 임무를 수행해냈다고 해요. 2시간 이상, 30km 이상의 그 거리에서 사람이 안 탄 상태에서 실증을 했다는 것이 앞으로 상용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2년 동안 야간 항해나 군집 운항 등 무인 선박의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년 초쯤엔 무인 선박의 실증 결과를 검증하는 안전성 용역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무인 선박 상용화와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 선박이 상용화된다면 어업계와 접목시켜 고령화나 근로자 부족 문제와 같은 고충도 해소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무인화, 자율화 실현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해지고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 정보예요. 10m 정도의 오차범위라도 무인화 운행 중에는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운행할 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이 없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도움 없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위치만을 활용해 자율 운항을 하고 자동 정박, 충돌 회피 등 다양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차범위를 최대한 적게 줄여서 정밀도를 더 높여야 하는데요. 해안에서도 측이 정확도를 센티미터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양 PNT 연구단이 개발 중인 센티미터급 해양 정밀 PNT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해안에서 100km 이내에서 오차범위 10cm 이하의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운항 선박을 포함한 항만 자동화역, 수로 측량, 해상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래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어쨌든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양 쓰레기예요.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 플라스틱이 쌓여 있고, 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낀다든지 비닐봉지가 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깨끗한 바다가 없다는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불법적 어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더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티스크라시를 보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현장은 어떤 상황일까? 곧바로 전국 해안 40곳을 3년 동안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챕터 1. 제일 많은 쓰레기. 아니나 다를까 가장 많은 쓰레기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해양 쓰레기의 8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게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였죠. 뭐지? 한국은 플라스틱 빨대가 어업 쓰레기보다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지금부터니까요. 챕터 2. 더 자세히 나눠봤다. 플라스틱은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밧줄, 끈으로 대표되는 섬유형 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와 용기로 대표되는 발포형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뚜껑으로 대표되는 경질형 플라스틱, 비닐봉지, 라면봉지로 대표되는 필름형 플라스틱입니다. 댓글에서 지적해주신 대표적인 어업용 쓰레기 그물과 밧줄도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은 어업용 밧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스티로폼 부표가 부서지면서 생기는 발포형 파편, 각종 뚜껑과 경질형 파편, 스티로폼 부표, 비닐봉지 순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해보면 어업용 밧줄, 스티로폼 부표 등 어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총 27.6%, 음료수병과 각종 뚜껑, 라면 봉지 등 생활 쓰레기가 총 32.9%였습니다. 한국의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생활용이 어업용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챕터 3. 섬은 조금 달랐다. 작년에 처음 모니터링을 시작한 섬 20곳은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다는 건 해안과 똑같지만 섬이라는 지형적 특징 탓에 스티로폼 부표와 어업용 밧줄이 5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챕터 4. 쓰레기는 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 해안 쓰레기일 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 중 68.6%가 해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라면 25%는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친적 쓰레기, 6.4%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고유 쓰레기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항만에서 건져 올린 친적 쓰레기가 3,191톤이었죠.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을 절반 이상 줄이는 걸 목표로 2025년까지 모든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폐기된 스티로폼 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쨌든 해양 쓰레기가 엄청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막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본다고 하는데 우리 섬 같은 데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편하게? 사람이 일일이 가는 게 가장 편할까요? 여러분도 약간 봤을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거나 조종하는, 하늘을 나는 드론. 지금 부산에서는 드론으로 드론을 활용한 AI로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그래서 부산의 바닷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바닷가 4곳을 한 달에 2번씩 드론을 활용해서 해양 쓰레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1년 정도 하다 보면 한 40만 장 정도가 쌓인대. 이걸 바탕으로 기술로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 바다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네, 이 바다에서는 어구가 많네, 이런 걸 해서 그 관련된 안내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 이걸 개발하기도 해요. 이제 이 로봇 안에는 AI, 칩이 들어가 있고 GP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별명이 미스터 휴지통이라 불리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쓰레기 수거 상어 로봇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 예를 들어 우리 대전에 갑천 흐르는 거 알죠? 갑천에서 결국 막 서해로 이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전 항만에 물이 나가기 전에 항구에서 가기 전에 이 로봇 같은 걸 해서 원격 조종 자율 이동을 해서 얘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듯이 기술을 종류별로 분류해가지고 플라스틱이나 다른 캔 같은 거를 분류하는 기술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14만 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거되는 건 그 절반도 되진 않는데 좁은 곳에서도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청소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TJB 장성영 기자 취재했습니다. 많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서천 홍어남.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쓰레기들이 조류나 파도에 실려 항폭으로 밀려들어 좁은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지만 수거율은 40%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충남도와 협업해 해양 쓰레기 수거 무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선박과 선박, 방파제 사이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삼키는 250kg급 무인 청소 로봇. 하구가 있는 해양 환경 속에서도 1.2m/s 속도로 최대 6시간 운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가 밀집된 좁은 구역에서는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넓은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이 이뤄집니다. 그동안 해양 고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 추진됐지만 한 포구에 특화된 수거 장치 개발은 처음입니다. 넓은 구역에서는 스스로 GPS 기반의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부장교, 로프 등이 다수 점포하는 소형 항포구에서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형상으로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수거로봇 시제품은 무게, 속도, 운용시간, 통신거리 전 항목에서 목표 성능을 만족시켰고 홍원항에서의 실증 시험을 거쳐 충청남도에 이관됐습니다. 사람이 인력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고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수거 로봇을 운영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으니까 해양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연구팀은 항포구뿐 아니라 부서 지역과 절벽, 동굴 등 사각지대에도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인 AI 차단막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일단 차단막이 뭘 것 같아요? 딱 들어보면? 차단하는 거. 그래서 막 차단막이라고 해서 약간 뭐 천막 같은 걸로 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해양 쓰레기의 60%는 하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에서 누가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존에는 부잔교라든지 오탁 방지망이 많았는데 많은 양을 막지 못해요. 근데 이 AI 차단막은 스스로 높낮이를 조절하고 쓰레기 양에 따라 100톤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양이나 종류까지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지난 8월 폭우로 물이 넘쳐난 한강공원의 모습입니다.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등이 뒤엉켜 떠다니고 널찍한 담요도 보입니다. 한강물이 서해로 연결되는 인천의 불포천에도 각종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차단막이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전체 해양 쓰레기의 60% 수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하천에서부터 쓰레기를 막기 위해 부장교와 오탁 방지망 등 여러 차단막들이 설치되고 있지만 수위가 높아지면 쓰레기가 넘치고 많은 양의 쓰레기에 견디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차단막입니다. 하천 수위에 따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100톤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똑똑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건데, 특히 인공지능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합니다. 차단막 양 끝에 설치된 카메라로 AI가 쓰레기의 양과 쓰레기의 종류까지 판별해 알려줍니다.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연구 성과대로 나오게 된다면 기존의 차단막보다 저렴하게 현장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차단부터 분별, 쓰레기 수거까지 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차단막은 오는 12월 공주의 일부천에서 실증 연구를 거친 뒤 다른 하천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서동길입니다. 자, 이제 바다에 우리가 기술을 막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간다면, 너희 노예선 아니, 노예선? 노예선 들어본 친구. 노예선은 뭐냐면 배에서 선원들이 물고기를 잡잖아. 근데 잠도 못 자고 막 강제로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AI 기술이 노예선을 찾아낼 수가 있대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AI 기술로 어떻게 노예선을 찾지? 바다에 다 떠다니는 건데.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 456만 척의 전체 어선이 있는데, 국제 연구팀이 14에서 25%가 이거 노예선이라고 특정을 했대. 보지도 않고.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러니까 AI에 어떤 기술을 활용했을까요? 자, 일단 2012년부터 18년까지 전 세계 어선에 16,000척을 분석했는데, 우리 뭐 GPS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위치를 식별하고 이동 경로 확인하고 카메라로 고해상도로 이미지 보고 고해선 적해선 감지를 했는데, 노예선, 이렇게 노예를 강제로 하는 어선에서 공통점이 4가지가 발견됐대. 그 4가지가 뭐가 있을까? 일단 너희가 딱 생각을 해보면 배가 일하는 시간이 어땠을까? 배가 일하는 시간 길어. 또 배가 육지 근처에서 일했을까? 육지에서 멀리 일했을까? 육지에서 멀리. 자, 잘 안 해. 자, 확인해보자. 첫 번째는 긴 어업 시간이야. 우리가 일을 길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노동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항구에서 멀리 가고 항해도 훨씬 많이 하는 거야. 다른 배가 뭐 한 주에 10번 한다고 치면 노예선은 20번, 30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높은 엔진을 출력해. 높은 엔진을 출력한다는 거는 계속 엔진을 출력해서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최소 2,300척에서 4,200척까지 갔는데 우리 너희 뉴스 중에서 동해 중국어선의 오징어 잡이배 뉴스 본 친구 있나요? 이제 이것도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AI로 이제 탐방을 하는 건데 동해에 북한 있죠. 북한에 있는 동해는 유엔에서 제재를 받고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어선들이 못 들어가. 한국이나 일본 이런 어선이 못 들어가는데 중국 어선은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가는 어선을 어떻게 확인한다? AI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그래서 2년간 1,600척을 중국 배가 갖고 오징어를 한 4,870억 원어치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북한 거를. 그래서 결국 이게 한국, 북한, 일본의 피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래서 이 AI 기술이 뭐 우리 교실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바다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걸 같이 확인해 봤고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너희 그림 만드는 거 체험해 본 친구 있나요? 체험해 본 친구 있고 없는 친구 있는데 없어. AI가 그린 바다, 거북 쓰레기야. 자, 첫 번째, 바다를 헤엄치는 거북이를 그려주니까 그림의 느낌이 어때요? 뭐 평화롭고 약간 무난한 바다. 두 번째, 거북이는 뭐를 발견했어? 혹시 거북이의 표정이 좀 보이나요? 약간 좀 느낌이 다운돼 있고 쓰레기가 좀 보여. 세 번째, 6년, 5년 후에도 해양 쓰레기는 그대로야. 해양 쓰레기가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어때? 엄청 많아졌어. 자, 사람들은 해양 쓰레기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갈수록 거북이의 느낌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이 만든 거다, 누가 만든 거다? AI가 직접 표현을 하는 거야. 거북이가 지금 거북이 위에 뭐 어떤 쓰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플라스틱도 있는 것 같고 그물도 있는 것 같고 바닥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해양 쓰레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제 어때? 아예 처져 있어. 희망을 잃은 것 같아, 그지? 여기서 거북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 살려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또. 해양 쓰레기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사람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양 쓰레기에 관심이 없다. 자, 근데 반전이 있어야겠지, 이제. 사람들이 해양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하니까 거북이의 표정이 일단 어때? 일단은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런 게 나와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북이는 너무 행복해. 사람이랑 어울리고 함께 지내고 이런 세상을 우리도 사실 꿈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선생님이랑 같이 바닷속 AI로 해가지고 행복한 바다, 함께 누리는 미래 한번 공부해 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배운 거는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를 하기 전에 자율주행 선박. 혹시 자율주행 선박 타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저요. 아직 뭐 타보고 싶다, 안 타보고 싶다는 친구인데 오늘 뉴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뭐 최근에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를 곧 개발해가지고 상용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도 우리한테 곧 다가올 미래고 우리도 해양 쓰레기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같은 거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등등 실천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바닷속 AI 수업을 같이 해봤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